영호 씨, 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천천히. 네, 정숙 씨. 알겠어요. 한참 혈기왕성한 20대의 핏줄이 터질 듯한 그곳을 본 영숙은 미리 겁부터 났다. 과연 저 크고 우람한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52살, 이혼, 그리고 홍콩행 비행기 티켓.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의 전부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나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댁의 간섭은 숨이 막힐 정도였죠. 끝없는 참아내기의 연속이었던 세월. 5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딸아이가 홍콩 여행 패키지를 예약해줬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영어도 못하는데 중국어는 더 할 수 없고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죠.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그때는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떠나자. 나를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착륙할 때까지 계속 긴장했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요. 하지만 홍콩 공항에 내리는 순간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언어들이 뒤섞인 그 공간에 서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선 아무도 날 모르잖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곳. 그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어요. 공항 출구에서 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짐을 들어주려고 다가온 그 젊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가이드라고 해서 나이 지긋한 분을 상상했는데 29이라는 그는 우리 아들 또래였거든요. 키가 훤칠하고 웃는 얼굴이 밝은 전형적인 요즘 젊은이 스타일. 박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은 첫인상부터 뭔가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줬어요. 정정숙 님 맞으시죠? 저는 박영호입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홍콩은 제 손바닥처럼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의 밝은 에너지가 내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쉴 새 없이 홍콩에 대해 설명해줬죠. 침사추이, 센트럴, 몽콕, 낯선 지명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설렘이 커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2층 버스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죠. 영호는 내가 처음 해외여행을 나왔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표정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한다면서요. 처음 해외 나온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눈빛이라고.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분도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영호가 능숙하게 프론트 직원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평생 영어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외국어를 쓰는 젊은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죠. 정숙 씨라고 불러주세요. 님 붙이니까 자꾸 늙은이 된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정숙 씨. 첫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27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자다가 혼자 자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홍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영호를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는 어제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코스가 좀 빡세다고 했지만 속도 조절해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침사추이 거리를 걷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관광객들, 현지인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면서 영우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홍콩에서 제일 비싼 쇼핑거리지만 진짜 홍콩의 매력은 골목길에 숨어 있다고요. 나중에 현지인들만 아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에비뉴 오브 스타즈에서 브루스리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호가 카메라 각도를 이리저리 조정하면서 제일 예쁘게 나오는 위치를 찾아줬죠. 웃는 얼굴이 정말 예쁘세요. 자주 웃으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한테도 이런 말 들어본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쑥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점심시간, 영호가 데려간 딤섬 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였어요.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죠. 메뉴판을 보는데 한자 투성이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호가 알아서 주문을 해줬어요. 하얀 찜기에 담긴 샤오롱바오 새우만두, 차슈바오.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홍콩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죠? 라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일이 까마득히 옛날 일 같다고. 여기서는 아무도 날 아줌마로 안 보는 것 같다고. 여기선 정숙 씨가 그냥 정숙 씨니까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구나 싶었죠. 그때 영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자기도 이혼했다고. 26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요.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랑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서로가 원하는 삶이 너무 달랐대요. 영호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대요. 대기업 다니면서 빨리 집 사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근데 그게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다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뭐든 바꾸고 싶었대요.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후회는 안 해요? 단 한 번도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나이는 20살 넘게 차이 나지만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는 점에서는 같았거든요. 나도 말했죠. 우리 비슷하다고.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점심을 먹고 센트럴로 이동했어요. 트램을 타고 올드타운으로 가는데 낡은 트램이 덜컹거리면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오래된 건물들, 간판들, 빨래를 널어놓은 베란다들이 보였죠. 이게 진짜 홍콩이에요. 화려한 빌딩 뒤에 숨겨진 사람 냄새나는 홍콩요. 정말 그러네요. 사진으로 보던 홍콩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올드타운을 걸으면서 영우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건물의 역사, 저 가게의 유래, 홍콩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홍콩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영호가 추천한 곳이었죠. 홍콩 스타일 밀크티를 주문했는데 진하고 달콤한 맛이 피로를 풀어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의 풍경을 보면서
영우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정숙 씨랑 있으면 일하는 느낌이 안 나요. 편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젊은 남자가 나를 편하게 느낀다니.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나도 고백했어요. 나도 영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다고. 아들보다는 친구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빅토리아 피크로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계속 비명을 질렀죠. 으악, 너무 무서워요. 하, 정숙 씨 눈 떠보세요. 지금 안 보면 후회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전경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점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섰을 때 한참을 말없이 그 풍경만 바라봤어요. 홍콩의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영호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밤의 홍콩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했어요. 오히려 같은 또래들보다 더 잘 통하는 것 같았죠. 밤 10시가 넘어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영우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나도 대답했어요. 영우 씨 덕분에 정말 좋은 하루였다고.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렜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영우와 나눈 대화들을 생각했어요. 그의 웃는 얼굴, 다정한 목소리, 진지한 표정.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52살이고 영우는 29이잖아. 그냥 좋은 가이드를 만난 것뿐이야. 이상한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잠을 청했어요. 둘째 날 아침 영우를 만났을 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쓰면서도 그를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란타우 섬에 간다고 했어요. 빅 부처를 보러 간다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란타우 섬으로 가는 동안 발밑으로 펼쳐진 바다와 산의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영호는 계속 이것저것 설명해줬지만 솔직히 반도 못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게 좋았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편안했어요. 빅부처에 도착해서 268개의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갔죠. 영호가 계속 옆에서 속도를 맞춰줬어요. 천천히 가자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부처 앞에 섰을 때 그 거대한 모습에 압도당했어요. 하늘을 향해 우뚝 선 황금빛 부처상. 여기서 소원 빌면 이루어진대요. 무슨 소원 빌 거예요? 지금처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어요. 내 소원이 뭐였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영우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었죠. 점심은 란타우 섬의 작은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었어요. 영우가 개를 손질해주면서 다치면 안 된다며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다정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숙 씨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좋아한다고? 나를? 하지만 영우는 금방 말을 바꿨어요. 손님으로서 좋아한다는 거라고. 다른 손님들보다 편하고 좋다고. 아, 그렇구나. 실망한 건지 안심한 건지 모를 감정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달까요. 오후에는 몽콕 시장을 구경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온갖 물건들을 파는 노점상들. 영호가 능숙하게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그때 영호가 작은 옥팔찌를 하나 사서 건넸어요. 기념품이에요. 홍콩의 추억으로 가지고 계세요. 팔찌를 손목에 끼우는데 영호가 도와줬어요.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만질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이상했어요. 이렇게 두근거리는 건. 저녁에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 갔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를 걸으면서 영우가 말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 가는 게 아쉬워요. 나도요. 정숙 씨는 특별해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웃음이 나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영우가 이상한 말 한 것 같다며 잊어달라고 했지만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솔직하게 말한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영우는 밝게 웃으면서 내일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 영우는 나를 남아 섬으로 데려갔어요. 관광객이 많지 않은 한적한 섬이었죠. 여기가 자기 비밀 장소라고 했어요.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라고.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해변을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호는 이혼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홍콩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히 말해줬어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죠. 27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은 해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해산물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가? 영호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건지. 이상한 질문이라며 잊어달라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후에는 라마섬의 작은 마을을 구경했어요. 영호가 내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안내했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죠.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 정숙 씨한테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고백인가? 진짜 고백인가?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난 2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상처 주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행의 로맨스일 뿐인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영호는 알겠다며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녁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영우가 말했어요. 꼭 다시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나도 영우 씨를 좋아해요.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포옹했어요. 공항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영호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지난 3박 4일을 되돌아봤어요. 홍콩의 불빛들, 영우의 웃음, 우리가 나눈 대화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손목의 옥팔찌가 이게 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52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지다니. 그것도 29의 젊은 남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걸 어쩔 수 없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딸을 만났어요. 딸은 내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뭔가 밝아진 것 같다고.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남자라고. 근데 나이가 29이라고. 딸은 놀라면서도 지지해줬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딸의 지지를 받으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영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했냐고. 벌써 보고 싶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기다리겠다고. 손이 떨리면서 답장을 쳤어요. 잘 도착했다고. 나도 보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영우와 문자를 주고받았죠.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감정이 확실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홍콩으로 가자. 영호를 만나러.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 떨렸어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였거든요. 홍콩 공항에 내렸을 때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우리는 달려가서 포옹했어요. 공항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영우 씨가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이드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연인이죠? 네. 연인.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52살의 연인이라니. 하지만 행복했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앞으로 함께 갈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요. 천천히.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어요. 홍콩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52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 29 남자와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이혼 후 떠난 여행에서 사랑을 찾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6개월 후 나는 홍콩에 정착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영호는 여전히 가이드 일을 하고 나는 홍콩의 작은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가끔은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호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주고 퇴근하면 같이 홍콩 거리를 산책했죠.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주위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52살이 29과 사귄다더라. 철 좀 들지. 창피한 줄 모르나.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왜 나이 들면 포기해야 하는 거지? 왜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든 거지? 나는 5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영우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있냐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얼마나 더 행복할지 기대돼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세요.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세요. 52살에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홍콩의 밤하늘 아래 영우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속삭여요.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요. 천천히,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나이 따위는 상관없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